네, 2025년 1월 24일 오전 9시 5분쯤 됐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작년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할 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12월 13일 날, 14일 날 탄핵을 했을 때 또 깜짝 놀랐을 겁니다. 1월 5일 날인가요? 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공수처가 덤벼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또 깜짝 놀랐고 1월 15일 날 윤 대통령을 체포해 갔을 때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먹고 살만한 연금생활자에 가까운 이런 분들이 야 이건 도저히 아니지 이렇게 나라를 망하게 할 수는 없지 이재명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은 절대로 못 보지 하면서 행동을 하지 않던 분들이 굉장히 거리로 나오셨고 항상 좌익들은 민노총이 봉급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그들이 잡혀 들어가면 또 노조에서 돈을 대주잖아요. 그러니까 맘 놓고 젊은 사람들이 이 좌익 운동을 하는데 이 정상적인 직장인들은 낮에 시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타이어해서 연금 받고 사시는 그런 분들이 다 일어나서 한남동으로 달려가고 뭐 서부지법으로 몰려오면서 계엄 사태는 잊어먹고 이제 윤석열 체포가 화두가 됐습니다. 결국은 그런 와중에 젊은이들도 동참해서 서부지법에서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정치가 바뀌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리가 열리고 뭐 이런 와중에 제가 거듭해서 꼽았죠.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이거 자체가 불법이다. 두 번째로 1월 15일 날 윤 대통령을 체포해 갈 때 경호처 대통령이 있는 곳은 군사보호시설입니다. 대통령은 이번에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보게 되면은 3개의 무도회가 열렸습니다. 트럼프를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Chief of Commander 볼룸 하게 되면 무도회니까 Chief of Command. 커맨드는 사령관인데 Chief of가 뭐냐? Chief는 참모총장이에요. 참모총장에 둘러싸인 사령관. 이게 우리말로 하게 되면 최고사령관 또는 총사령관입니다. 미국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육군에는 육군 총사령관이 없고 해군군 총사령관이 없습니다. 그 총사령관은 대통령입니다. 그 군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군의 최고사령관, 국민의 대표로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취입은 우리 지작사령부라든지 군단사령부, 사단사령부, 연대 이렇게 가보면은 연대장이 있고 그 밑에 참모장이 있고 그 밑에 인사, 정보, 작전, 군수 이렇게 나가는 순으로 참모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육군 전체도 사령관이 있고 참모장이 있고 인사, 정보, 작전 거긴 조금 달라서 뭐 기획 참모 기획부터 이제 기획, 인사, 정보 이렇게 나가겠죠. 그런 식으로 참모가 있습니다. 다른 사령부에는 항상 사령관이 있는데 육군 총사령부에는 그런 참모마가 있고 참모장이 있습니다. 그 참모장이 바로 육군 참모총장이고 총사령관은 대통령입니다. 근데 대통령은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 공군, 해병대 모든 사령부에서 최고사령관이기 때문에 그 참모장들인 참모총장들이 참모가 돼서 보필을 하기 때문에 Chief of Commander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미국 최고사령관이기 때문에 취임식 이후에 별도로 최고사령관을 위한 무도회 이번에 있었죠. 열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칼을 들고 춤을 췄다. 칼을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서는 행정명령 사인할 때는 나는 김정은하고 잘 지냈다고 얘기했던 분이 그날은 그 시간에는 주한미군 측하고 통화하면서 거친 산에 김정은을 잘 막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했었죠.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도 군 최고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그가 있는 곳은 지작사령관, 뭐 군단사령관이 있는 관사처럼 군사보호시설입니다. 그 시설을 보호하는 책임자가 누구냐? 그게 경호처장이에요. 군에서는 헌병들하고 이제 그런 데서 보호를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하는 겁니다. 그 참고로 미국에서는 비서실장도요. Chief of Commander to the President, 대통령을 위한 참모장입니다. 근데 이제 비군사 분야의 참모장이고 군사 분야의 참모장은
합참의장이 되는 거죠. 육해공군 총장을 다 아우를 수 있으니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사보호시설인데 거기에는 출입을 하려면 그 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 돼요. 경호처장의 승인을 해야 됩니다. 경호처장이 사직을 했었죠. 박종진 씨인가요? 사직을 하고 그다음에 김성훈 씨가 차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어쨌든 공수처가 많이 요구했을 때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경호처를 역할을 하도록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에서 55 경비단을 작전 배속시켜 놓고 있고 경찰도 경비단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호처장 대리가 안 하니까 이 55 경비단장을 불러가지고 네가 사인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지휘관이 아니다. 내 위에 경호처장이 있다. 막 버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우리 국방부 장관 대행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그가 지시했겠지.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법무장교가 가고 또 관계자들이 가서 네가 사인해도 된다. 사인해도 된다. 이렇게 계속 넣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근데 이 양반이 사인했으면 책임을 질 텐데 일단 그러니까 이제 사인을 하지 않고 도장을 갖고 오라 그러죠. 도장을 갖고 오니까 자기가 안 찍고 그러니까 공수처 직원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를 풀어주죠. 또 돌아가자마자 즉각 뭐라고 했느냐. 내가 그렇게 강요해서 찍게 된 그 공문은 효력이 없다. 경호처장한테 정식으로 발부받아라는 공문을 공수처에 보냈습니다. 이게 어떤 건가 하면은 1979년 12.12 사태 때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최규하 대통령을 만나서 정승화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을 체포해야 되니까 결재해 주시오. 사실은 이 결재를 꼭 해야 되나 좀 의심점이 들어요. 통수권자니까 받을 필요가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수사에서 한 거니까 안 받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결재를 받으러 갔는데 최 대통령이 사인을 안 하죠. 뭐냐? 야, 내가 밑에 국방 문제만 다루는 노재현 국방장관이 있는데 그에 먼저 사인을 받고 갖고 와! 라고 하니까 노재현 장관 찾아서 가는 동안에 또 최 대통령이 피하고 해가지고 12월 13일 오전 한참 5시인가 그때쯤에 결재를 하죠. 그러면서 그냥 결재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시간을 적습니다. 자기가 사인한. 그래서 나중에 12.12가 군사반란으로 될 때 자, 정승화를 체포해놓고 이 사후 결재를 받았다. 그래서 군사반란이다라는 재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김영삼 때 특례법에 의해서. 이번에도 55 경비단장이 그런 공문까지 보내고 도장 찍은 것도 공수처 수사관이었기 때문에 그가 꼭 최규하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공수처에서 그 출입증 그걸 근거로 들어가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갔다. 이건 분명히 불법이에요. 수사권이 없는 것도 불법이고 잡아간 것도 불법이고. 그런데 구치소에 갖다 놓고 구인까지 해서 하려고 했는데 구인은 못합니다 원래. 자, 이러한 사태들이 쭉 벌어졌는데 저도 그걸 보고 있었는데 오늘 조선일보에서 최재혁 기자가 광화문 뷰라는 데서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를 썼어요. 윤석열 사냥쇼,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 주체들이 단계적으로 불법을 행했다. 네, 불법을 행했다. 뭐냐? 이제 공수처가 한 거는 이런 거고, 공수처가 이걸 하기 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게 공수처가 이제 이 사건을 하든 또 검찰이 하든 기소를 하게 되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그럼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이 나가던 구속영장이 나가던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서부지법에서 나갔거든. 이거 자체가 불법이고, 근데 이거를 영장을 발부해 준 것도 서부지법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다 실험적으로 한 거다 이거죠. 뭐 아주 드문 사례를 근거로 했는데 이거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질래 하는 게 최재혁 기자가 썼어요. 그 전에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이 쓸 때는 뭐 윤석열은 아주 나쁜 사람이었죠. 계엄했을 때. 네. 근데 지금 전혀 물론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논조상으로 보기에는 확 바뀌는 칼럼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잡기에 몰두하느라고 사법 체계 이 적법성을 무시했다라는 칼럼입니다. 잘 썼어요 글을. 이렇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기자의 객관성. 근데 만약 주필이 저렇게 쓴 거를 논조가 다르게 뒤집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이거는 양해가 됐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 여러 가지 이유가 조선일보의 정직성도 있겠지만은 또 여론이 변한 것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지금 조선일보
조중동 절독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나서 조선일보 끊겠다는 전화가 엄청 갔다고 조선일보 기자들도 칼럼에 몇 번 썼어요. 뭐 8만 부가 떨어졌대나 뭐 몇십만 부가 전화 왔대나 뭐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 모두 있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주지방법원장 현재 법원장이죠. 임병렬 원장이 코트넷이라고 법원의 내부 사이트예요. 동아일보도 우리도 진이라고 하는 내부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런 내부 사이트에다가 지난번에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이 윤 대통령 체포영 구속영장 발부한 거 서부지법 차은경 판사 어떻게 그거 하나 갖고 달랑하느냐 문제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사실은 조선일보가 윤석열 구속영장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딱 9글자밖에 없었다라고 지적을 하는 기사를 탁 다뤘었죠. 그 전에 유창원 판사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해줬던 이재명을 에게 구속하지 않겠다는 영장을 발부했던 주저리 이유를 다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잡범다르시 할 수 있느냐. 이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런 지적을 조선일보가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재판연구관 백모 판사가 코트넷에다가 공수처가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부터 영장 발부되는 게 이게 적법한 거냐고 글을 띄웠는데 거기에 청주지방법원장 임병렬 법원장이 문제가 있다. 이게 만약에 1심, 2심 갔는데 대법원에서 야 영장 청구부터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기각을 하게 되면 1심, 2심은 뭐가 되고 그 이전에 이거 가지고 수사를 했던 거 하며 재판이 이루어진 게 다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적법하게 다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이게 이제 기사가 또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도 공수처도 허덕허덕거렸지만은 공수처는 그렇게 해서 불법으로 윤석열 대통령 잡아들인 다음에 오동훈 그 다음에 그 차장이 와인잔을 높이 들고 잘했다고 술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오동훈 씨는 계속 국회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 정청래로부터 아주 딱김을 당했고 격려를 받았고 그랬죠. 아주 전형적인 정치적 행동을 했습니다. 오동훈 씨는 나중에 역사적으로 재판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공수처의 문제고 정치 검찰 노릇했죠. 근데 법원도 이게 왜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그게 적법했느냐. 이건 나중에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댓글을 달면서 이게 기사가 되면서 이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창종 검사장이라고 옛날 마약 검사로 날렸던 분이 자기가 글을 썼어요. 옛날에 그 풀잎처럼 눕다.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은 바람이 오게 되면 그때 이제 견디다가 눕는데 어떤 사람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눕는 사람들이 참 많죠. 조직생활 해보면 참 야간 사람들 많습니다. 그 유창종 검사가 검사장 지낸 분이지만 구속영장 청구하고 영장 발부하고 한 것들은 불법이 농후하다면서 문제가 있다는 글을 썼어요.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다고 해서 없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생길 수는 없다. 영장 받았다고 해서 오동훈이 윤 대통령 잡아놓고 술잔 드릴 그런 자유는 없다. 그 영장이 잘못된 거면 어떡할래? 그리고 벌써 10일 가까이 윤 대통령을 구속했다가 도저히 구금으로도 수사가 안 되니까 검찰이 넘기겠다 그러는데 이거 자체가 니들이 이게 적법성이 아니니까 보내는 거지. 핑계는 여러 가지 되지만. 근데 이거 어떡할래? 그럼 검찰은 불법으로 나온 그 구속영장 가지고 계속 윤 대통령 수사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이거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했느냐? 이거랑 별거리죠. 그래서 사법부에서도 저도 그런 얘기 했고 헌재가 윤 대통령을 탄핵하느냐? 기각하느냐를 지켜보고 그 다음 내란 사건 수사해도 되잖아요. 박근혜 때도 그런 순서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헌재가 보다 먼저 가버렸고 사법 수사기관이 먼저 덤볐고 문제가 있죠. 근데 헌재도요. 현재 이제 화요일, 목요일, 설 연휴 빼고는 계속 그렇게 심리를 잡아서 2월 5일까지인가 잡아놨을 겁니다. 그 이후로는 날짜가 안 잡혔어요. 그럼 얼핏 보기에는 2월 초쯤에 심리를 다 끝내고 그 다음에 2월 중순이나 하순에 선고를 결정을 하겠다는 건가? 탄핵이든 뭐든. 이것도 상당히 급해요. 지금 윤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부총리한테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만들어라.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는 거는 국회를 해산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포고령 1호 제1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등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한다. 이게 국회 해산으로 이제 해석돼서 그런 건데, 생각이야, 뜻이야 그렇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간에 그걸 접으면은 살인을 하러 가다가도 중간에 포기하고 안 할 수도 있고, 자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살인에 의해서 판결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를 내란으로 보고 몰겠다라는 게 이제 헌재 의도 재판부 차은경 판사도 그러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 꼭 그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또 해제할 땐 적법하게 해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현재 재판관들의 판단에 달렸지만 근소하게 기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수사 자체가 다 엉망진창이 되면서, 자, 이제부터는 뭐냐? 그렇게 된다면은 사법부를 정상화하는 대투쟁에 들어가야 돼요. 자, 이재명은 윤 대통령이 혹시 살아나거나 아니면 살아나지 않더라도 지금 여론 때문이라도 이재명은 가죠.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의 낙점을 받아서 이재명이 안 될 경우에 나서는 후보자가 나서느냐, 아니면 이재명의 격렬에 반대해서 이재명 대타로 나오시냐, 이제 그런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이재명이 점점 유죄가 확정되면, 사법일식하고 확실해지면. 이제 그거는 민주당 사정이고, 그와 별도로 이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 차은경이라든지 이런 판사들이 참 정치적으로 판단했고 엉망진창이잖아요. 유창훈이 할 때랑 차은경이 할 때랑. 이 사법부가 왜 일관성이 없냐? 사법부 대정화 작업에 들어가야 돼요. 윤석열 계엄 쓰나미로 이재명 날아가고 윤석열 날아가더라도 사법부도 확 쓸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언론, 이번에 이준석 씨가 컴백했으니까 MBC를 필두로 방송사들 확 쓸어버려야 돼요. 저는 민영화가 답이라고 봐요. 그러면 조선일보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라도 중립을 잡지. 네. 이제 대한민국이 상당히 큰 나라가 됐으니까 이 사실을 왜곡하고, 저는 이제 판사들을 늘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만나보면은 참 거만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꼭 옛날에 노론 선비들을 보는 것처럼 좀 술 먹다가 술맛 떨어지게 하는 사람들인데 전혀 겸손하지가 않아요. 행정공무원보다 더하고, 국회의원들도 호통은 치지만 자기 표가 있으면 얼른 고개 숙이는데, 사법부 한번 정화해야 됩니다. 우리법연구회부터. 헌재도 마찬가지고. 그런 날이 오기를, 이번 계엄 사건, 탄핵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 정상화를 위한 특검 이재명 한번 발의해봐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